할머니, 여기 무서워요. 밤 11시 어둠에 잠긴 사무실. 68세 한미정 회장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졌습니다. 철커덕. 바닥에 쏟아진 커피가 서류를 적셨지만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모니터 속 CCTV 화면. 10년 전 폐쇄된 삼공장. 먼지와 녹으로 뒤덮인 그곳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기, 아무도 없나요? 배고파요. 아이의 목소리가 낡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한미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그 목소리. 10년 전 그 불길 속에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죽은 아들의 어린 시절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한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경비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대리, 지금 당장 삼공장 주변 확인해. 네. 회장님, 삼공장은 10년째 폐쇄됐는데요. 출입문도 용접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들리는 이 소리는 뭐야? 한미정은 스피커 볼륨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스르륵, 뚝뚝, 발자국 소리, 그리고 무언가를 끄는 듯한 소리. 엄마는 언제 와요? 아빠는요? 아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또렷하게. 한미정의 뇌리에 10년 전 그날이 스쳤습니다. 2015년 3월 14일 미성산업 3공장 폭발사고. 사망자 1명 마이너스 한윤석 당시 38세 미성산업 이사. 유일한 아들.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현장 실습 중이던 아들. 그날 밤 원인 모를 폭발로 시체조차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한미정은 그 이후로 삼공장에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문을 용접으로 봉인하고 출입 금지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안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삼공장 주변 확인했습니다. 문은 그대로고 외부 침입 흔적 없습니다. 경비 김대리의 보고가 들어왔지만 한미정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저 소리는 대체 뭐냐고. 혹시 CCTV 음성 파일이 오래돼서 오류가. 10년 동안 한 번도 재생된 적 없던 음성이 갑자기 틀어진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한미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생 냉철한 경영인으로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이성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차 대기시켜. 지금 당장. 회장님 어디를? 삼공장이야. 내가 직접 확인할 거야. 비서 차선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곳에 가지 않던 회장님이. 하지만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지금 당장이라고 했어. 한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가 공장 단지 외곽으로 들어섰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삼공장 건물. 페인트는 벗겨지고 창문은 깨져 있었습니다. 출입구에 붙은 출입금지 스티커는 발에서 글씨조차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들어가시겠습니까? 비서 차선영이 손전등을 켜며 물었습니다. 한미정은 대답 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싸아. 차가운 3월의 밤바람이 그녀의 코트를 휘감았습니다. 용접 부분 절단해. 네. 하지만 지금 당장. 경비가 가져온 절단기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찌지직. 쾅. 10년 만에 열린 삼공장의 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건
썩은 냄새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발칵.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누구야? 한미정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작은 실루엣 하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손전등 불빛이 그 아이를 비췄습니다. 낡은 티셔츠와 찢어진 바지, 먼지로 새까매진 얼굴, 그리고 윤석이? 한미정의 입에서 나온 건 죽은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은 30년 전 어린 시절 아들 윤석과 똑같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너무 무서워요. 엄마가 곧 온다고 했는데. 아이가 한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 한미정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럴 리 없어. 윤석이는 죽었어. 그리고 손자가 있다는 얘기도 들은 적 없어.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 아들을 닮은 그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한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죽은 아들 한윤석과 본 적 없는 여자, 그리고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 지우야, 아빠가 곧 돌아올게. 마이너스 2015.3 13. 폭발 사고가 일어나기. 단 하루 전에 쓰인 글씨였습니다. 저 한지우예요. 할머니. 아이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한미정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은 그날 우연히 죽은 게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아이가 10년 동안 이곳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회장님, 이건 봐야 합니다. 경비가 공장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벽면 가득, 빼곡하게 적힌 낙서들. 아빠 여기 있어요. 엄마 언제 와요? 할머니 찾아줘요. 그리고 벽 한쪽 구석에 이사님이 아빠를 죽였어요. 피처럼 붉은 글씨로 쓰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폐쇄된 공장. 그 안에 남겨진 아이.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의 비밀. 한미정 회장은 이제 알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삼공장에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왜 10년 동안 이곳을 떠나지 못했는지. 진실은 언제나 우리가 외면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지우야, 엄마는 어디 있니? 한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공장 안쪽 계단을 가리켰습니다. 저 아래, 엄마랑 아빠 둘 다 있어요. 그 말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한미정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회장님, 이건 사고 보고서와 다릅니다. 비서 차선영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한미정은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2015년 3월 14일 2347-3 공장 폭발 직전 CCTV 기록. 이게 10년 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3공장 지하 관제실 서버에서 발견했습니다. 물에 잠겨서 복구 불가능하다고 보고됐던 파일인데 차선영이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흑백 CCTV 화면 속 한윤석 이사가 누군가와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 돈의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전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 그 순간 화면이 흔들리고 쿠르릉, 콱, 폭발. 아빠, 아빠. 멀리서 들리는 아이의 비명.
그리고 영상은 끊겼습니다. 한미정의 손에서 커피잔이 또다시 떨어졌습니다. 10년 전 2015년 봄, 한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합니다. 38세가 되도록 독신으로 살던 아들 윤석이 처음으로 여자를 데려온 날. 누구냐?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삼공장에서 품질 관리 일하고 있어요. 공장 직원? 한미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서연이는 안 돼. 우리 집안 며느리가 공장 직원이라니. 재벌가 입장에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어머니, 나가봐. 그리고 다신 그 여자 얘기 꺼내지 마. 한미정은 그날 아들의 눈빛을 기억합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실망이었습니다. 그게 어머니와 아들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회장님, 이것도 보셔야 합니다. 차선영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박서연 인사 기록. 마이너스 입사일 2014년 3월. 마이너스 퇴사일 2015년 3월 15일 사고 다음 날. 마이너스 퇴사 사유 개인 사정. 사고 다음 날 바로 퇴사했어요. 퇴직금도 받지 않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서연이구나. 한미정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시 재무팀에서 발견한 내부 고발 문건입니다. 차선영이 오래된 이메일 출력물을 꺼냈습니다. 발신 한윤석 MAIL 프로텍티드. 수신 감사팀 MAIL 프로텍티드. 제목 삼공장 비자금 조성 의혹. 날짜 2015년 3월 14일 오후 6시 32분. 삼공장 설비 교체 명목으로 조성된 예산 37억 중 실제 집행액은 12억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25억의 행방을 추적 중이며 이 사진 중 한 명이 연루된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 자료는 삼공장 지하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오늘 밤 23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그 이메일이 발송되고 5시간 뒤 삼공장이 폭발했습니다. 내가 죽인 거야. 한미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그날 밤 나한테 전화가 왔었어. 한미정은 10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2015년 3월 14일 밤 10시 47분. 따르릉 따르릉. 어머니, 저예요. 무슨 일이야? 이 밤에. 어머니, 회사에 큰 문제가 있어요. 당장 이사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무슨 소리야? 삼공장에서 비리가. 한윤석. 한미정은 그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또 그 공장 여자 때문에 회사 일에 감정적으로 대하는 거 아니지? 어머니, 이건 그런 게 아니라. 듣기 싫어. 너 지금 당장 그 여자랑 헤어져. 안 그러면 너도 그 여자도 회사에서 못 있어. 어머니는 그렇게까지 하실 겁니까? 당연하지. 내가 평생 일궈온 회사를 공장 여자 하나 때문에 망치게 둘 순 없어. 알겠습니다. 뚝. 아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1시간 뒤. 아들은 죽었어. 한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8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여자. 대한민국 10대 기업 회장. 냉철한 경영인. 그 여자가 지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아들 말을 들었다면. 회장님. 만약 내가 며느리를 인정했다면.
회장님, 본인을 탓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야. 한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고 직후에도 나는 알고 있었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사고 조사 보고서에 빠진 페이지들. 갑자기 사라진 증거 자료들. 침묵하는 이사들. 그럼. 하지만 난 덮었어. 회사 주가가 떨어질까봐. 스캔들이 터질까봐. 내 자리가 흔들릴까봐. 한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는 아들보다 회사를 선택했어. 회장님. 그때 경비 김대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3공장 지하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김대리가 들고 온 건 녹슨 금고였습니다. 이게 한윤석 이사님이 이메일에서 말씀하신 3공장 지하 금고가 이것 같습니다. 차선영이 금고 번호를 맞춰봤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한미정이 공장 구석에 앉아있던 손자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넌 혹시 이 금고 열쇠 본 적 있니?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이거 절대 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철컥.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서 나온 건 USB 하나, 낡은 장부, 그리고 임신 확인서. 박서연 임신 8주 -2015년 2월 23일. 이사님은 아빠가 죽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차선영이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건 미성산업 비자금 조성 명세서. 총액 340억 원. 조성기간 2012-2015. 담당 임원 부회장 최진수. 한미정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 남동생. 네. 최진수는 내 배다른 남동생이야. 아버지 재산 싸움 끝에 내가 회사를 물려받았고 동생은 부회장 자리를 줬지. 그럼 윤석이가 발견한 비리가 내 동생 짓이었다는 거야. 한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누님. 스피커에서 들린 최진수의 목소리. 진수야. 무슨 일이십니까? 이 밤중에. 너 10년 전 그날 밤 3공장에 있었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누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대답해. 내가 내 아들을 죽였어? 누님, 정신 차리십시오. 그건 사고였습니다. 가스 폭발. 거짓말. 한미정이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당장 본사로 와. 안 오면 내가 직접 찾아가겠어. 누님, 진정하시고. 뚝. 한미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경찰에 먼저 신고를. 안 돼. 한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 전엔 내가 겁쟁이였어. 회사를 지키겠다고, 체면을 지키겠다고. 진실을 덮었지. 그녀는 금고 안의 서류를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내 손으로 직접 끝낼 거야. 할머니. 지우가 한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의 원수를 갚아줄 거예요? 한미정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반드시. 그때였습니다. 파직. 공장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헤드라이트가 건물을 비췄습니다. 누가 오는 건가요? 차선영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최진수 부회장, 그리고 그 뒤로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 서너 명. 누님 나왔습니다. 최진수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울렸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이 공장에 오시다니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의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누님 10년 전에도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최진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윤석이 형은 제가 죽였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오늘 누님도 여기서 사고로 돌아가실 겁니다. 쾅! 공장 문이 닫혔습니다. 할머니, 지우의 비명, 그리고 10년 전과 똑같은 폭발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어둠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빛은 반드시 들어옵니다. 10년 전 아들을 잃은 어머니, 10년 동안 공장에 갇혀 살았던 손자. 이제 그들은 함께 진실의 빛을 마주하려 합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면 아빠가 돌아온대요. 할머니가 와야 모든 게 끝난대요. 한미정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10년 동안 이 아이를 이곳에 남겨둔 건 죽은 며느리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는 것을. 누님, 오늘은 여기서 끝입니다. 최진수가 쇠파이프를 들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한미정은 본능적으로 지우를 뒤로 감쌌습니다. 진수야, 내가 정말 내 아들을 죽였냐? 죽였습니다. 최진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계획적으로요. 쾅! 그가 쇠파이프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10년 전에도 이렇게 윤석이를 보냈죠. 한미정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왜 그랬어? 왜요? 최진수가 비웃었습니다. 누님은 정말 모르십니까? 30년 동안 부회장 자리에 앉아서 누님 그림자로만 살아온 제 심정을요? 1995년 한미정 취임식. 오늘부터 미성산업은 제가 이끌겠습니다. 28세의 한미정이 단상에 섰습니다. 아버지 한철호 회장의 장례식 직후였습니다. 단상 아래 23세의 최진수는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왜 누나야? 나도 아버지 아들인데. 진수야. 취임식이 끝난 후 한미정이 동생을 불렀습니다. 넌 부회장 해라. 나 밑에서 일하면 나쁠 거 없을 거야. 누님, 뭐 불만 있어? 한미정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으로 나를 지목하셨어. 내가 아무리 반대해도 소용없어. 최진수는 그날 평생 누나의 그림자로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30년이에요, 누님. 최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누님 뒤에서 고개만 숙이고 살았습니다.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에서, 언론 앞에서 항상 한미정 회장의 동생 최진수였죠. 진수야, 그건. 닥치십시오. 최진수가 소리쳤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이 회사를 운영하고 싶었어요. 저도 인정받고 싶었단 말입니다. 한미정은 처음으로 동생의 눈에서 깊은 원망을 봤습니다. 그래서 비자금을 만든 거야? 네. 최진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누님 회사였으니까요. 제가 좀 가져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340억을? 340억? 하.
최진수가 비웃었습니다. 그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제 목표는 회사 전체였으니까요. 최진수는 10년 전을 회상했습니다. 2015년 3월 14일 밤 11시. 삼촌. 한윤석이 삼공장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윤석아. 이 밤에 왜? 최진수는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덮었습니다. 삼촌, 이게 대체 뭡니까? 윤석은 USB를 내밀었습니다. 삼공장 비자금 340억. 삼촌이 조성한 거죠? 너 어떻게 그걸? 저도 이 회사 이사입니다. 회계장부 정도는 볼 수 있죠. 윤석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삼촌,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아, 잠깐만. 안 됩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이에요. 그 순간 최진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윤석아. 네. 삼촌이 미안하다. 쾅. 최진수가 쇠파이프로 윤석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윽. 윤석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삼촌. 왜? 너 때문에 내 계획이 무너질 순 없어. 최진수는 윤석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너만 없으면 이 회사는 내 거야. 삼촌. 미안하다, 윤석아. 하지만 넌 여기서 죽어야 해. 윤석 씨. 그때 공장 문이 열렸습니다. 박서연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서연 씨. 쓰러진 윤석이 손을 뻗었습니다. 이게 무슨? 서연은 피투성이가 된 남편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부회장님,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넌 왜 여기 있어? 최진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윤석 씨가 여기 온다고 해서. 저도. 젠장. 최진수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쩔 수 없지. 뭐 하시는 거예요? 너희 둘 다. 여기서 타 죽을 거야. 최진수가 주변에 쌓인 신나통을 발로 차서 쏟아냈습니다. 콸콸콸. 인화성 액체가 바닥에 퍼졌습니다. 안 돼. 서연이 윤석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윤석 씨, 일어나요. 제발. 서연아. 미안해. 윤석은 피를 토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무슨 소리예요? 우리 살아야죠. 안녕히. 찰칵. 최진수가 라이터에 불을 붙였습니다. 윤석 씨, 가요. 서연은 온 힘을 다해 윤석을 끌어냈습니다. 휙. 라이터가 던져졌습니다. 콰르르릉.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윤석 씨. 서연은 윤석을 공장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아. 윤석의 눈빛은 이미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윤석 씨. 미안해. 우리 아이. 지켜주지 못해서.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직 아기 있잖아요. 서연은 배를 감쌌습니다. 8주차 아기. 그들의 첫 아이. 지우. 이름. 지우로 지어줘. 윤석 씨. 윤석 씨. 하지만 윤석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쿵. 그의 손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서연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 아. 그녀의 비명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후 어느 모텔. 서연은 낡은 가방에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USB와 장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윤석 씨가 마지막으로 준 거야. 그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꼭 아빠 원수를 갚아줄게. 하지만 그때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박서연 씨 계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최진수가 보낸 사람들이다. 그녀는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쾅! 2층 높이였지만 서연은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내가 죽으면 증거도 사라진다. 그녀는 배를 감싸며 달렸습니다. 지우를 지켜야 해.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야 해. 그 여자는 어떻게 됐어? 한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망쳤죠. 최진수가 대답했습니다. 10년 동안 찾으려 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우는 그 여자가 죽기 전에 아이를 이 공장에 숨긴 모양입니다. 최진수가 지우를 노려봤습니다. 저 녀석이 증거를 갖고 있었던 거죠. 할머니. 지우가 한미정의 옷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편지를 남겼어요. 편지. 지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 쓰인 글씨. 한미정 회장님께. 한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회장님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회장님을 원망했습니다. 윤석 씨가 죽은 날 저는 회장님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습니다. 회장님도 저와 같은 엄마였다는 걸. 지우를 부탁드립니다. 윤석 씨와 제가 남긴 유일한 증거이자 유일한 희망입니다. 3공장에 숨겨둔 USB와 장부를 찾으시면 윤석 씨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발, 우리 지우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윤석 씨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마이너스 며느리 박서연 올림. 2015년 8월 14일. 편지를 읽은 한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감동적인 편지네요. 최진수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입니다, 누님. 그가 손짓하자 뒤에 있던 남자들이 휘발유 통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10년 전처럼 오늘도 여기서 사고가 일어날 겁니다. 진수야. 한미정이 동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넌 정말 후회하지 않냐? 후회요? 최진수가 웃었습니다. 후회는 누님이 하실 겁니다. 저승에서요. 콸콸콸. 휘발유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잠깐. 그 순간 비서 차선영이 소리쳤습니다. 부회장님, 지금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뭐? 최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 몰래 신고했습니다. 차선영이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통화 연결 중인 화면. 112 긴급 신고 마이너스 통화 시간 43분 27초. 이 여자가 최진수가 차선영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런. 진수야. 한미정이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넌 이제 끝이야. 끝. 최진수가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누님. 그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여기서 다 같이 죽는 거죠.
찰칵. 삼촌 안 돼. 그 순간 작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우였습니다. 아빠가 그러지 말래요. 뭐? 최진수가 멈칫했습니다. 아빠가 삼촌을 용서하래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야 모두 편해진대요. 증오는 또 다른 증오를 낳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때로는 가장 큰 복수가 됩니다. 10년 동안 복수를 꿈꿨던 며느리, 10년 동안 진실을 외면했던 시어머니, 10년 동안 공장에 갇혀 있던 손자. 그들의 선택이 지금 시작됩니다. 지우야, 그게 무슨 말이니? 한미정이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증오로는 아무것도 끝나지 않는데요. 바로 그 순간 휴대폰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최진수의 주머니에서. 그리고 그 화면에는 통화 녹음 중 마이너스 45분 23초.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찰칵. 라이터 불꽃이 튀는 순간. 경찰이다. 손들어. 쾅. 공장 문이 박살났습니다. 특수복을 입은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라이터 내려놔요. 안 돼. 최진수가 소리쳤습니다. 한 발짝만 더 오면 던진다. 그의 손에 든 라이터. 바닥에 쏟아진 휘발유. 단 한 번의 불꽃이면 모두 끝이었습니다. 부회장님, 경찰 지휘관이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진정하시고 라이터를 내려놓으십시오. 진정하라고? 최진수가 히스테리컬하게 웃었습니다. 30년을 참았는데 이제 와서 진정하라고? 그 순간 딸깍. 최진수의 뒤에서 총구를 겨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뒤돌아보니 비서 차선영이 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 너 그게 어디서 난 거야? 한미정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차선영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 정체를 밝히지 못해서. 그녀가 주머니에서 경찰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위 차선영. 뭐라고? 한미정이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3년 전부터 미성산업에 잠입한 비밀 수사관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 비서로 일한 게 네, 회장님을 감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차선영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삼공장 폭발 사건. 경찰은 처음부터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그래서 나를, 회장님이 은폐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으니까요. 한미정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년 동안 내 곁에 있던 사람이 경찰이었다니. 3년 전 경찰청 회의실. 차경위 광역수사대장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미성산업 한미정 회장 옆에 붙어라. 비서로요? 그래. 10년 전 사건 뭔가 석연치 않아. 사고 보고서에 빠진 페이지가 너무 많아. 대장은 CCTV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고 당일 밤 한윤석 이사 외에 또 다른 사람이 공장에 들어갔어. 누구죠? 최진수 부회장. 그럼 살인 사건이란 얘기잖습니까? 증거가 없어. 그리고 한미정 회장도 의심스러워. 사고 직후 조사를 너무 빨리 종결시켰거든. 알겠습니다.
차선영은 그날부터 한미정의 비서가 되었습니다. 회장님 용서해 주십시오. 차선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찰입니다.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 한미정은 쓰게 웃었습니다. 나도 의심받을 짓을 했으니까. 하지만 오늘 밤 회장님이 결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차선영이 최진수를 노려봤습니다. 진짜 범인은 바로 당신이죠. 차경이라고 했나? 최진수가 비웃었습니다. 증거가 있어? 10년 전 일을? 있습니다. 차선영이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통화 녹음 마이너스 47분 32초. 방금 전 당신이 한 고백. 윤석이를 죽였다는 말. 모두 녹음됐습니다. 최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진수. 공장 밖에서 확성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금 포위됐다. 라이터 내려놓고 투항해라. 공장 주변은 이미 경찰차로 빙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헬기 소리도 들렸습니다. 두두두두. 서치라이트가 공장을 비췄습니다. 젠장. 젠장. 최진수는 라이터를 쥔 손을 떨었습니다. 누님. 이게 다 누님 때문이에요. 진수야. 30년 동안 저를 그림자로 만든 게 누구예요? 최진수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아버지는 저한테도 기회를 주셨어야죠. 진수야, 아버지도 누님만 사랑했어요. 저는 항상 투명인간이었어요. 한미정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동생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삼촌. 그 순간 지우가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지우야, 안 돼. 한미정이 손자를 잡으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뭐야, 너. 최진수가 지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삼촌. 아빠가 그랬어요. 아빠가. 삼촌도 불쌍하대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가 말했어요. 삼촌도 사랑받고 싶었던 거래요.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삼촌도 아팠대요. 오랫동안 혼자서. 최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는 삼촌을 미워하지 않는데요. 거짓말. 최진수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죽였는데. 내 아빠를 내가 죽였다고. 알아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삼촌이 용서받길 바란대요. 용서? 최진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럴 리 없어. 내가 죽인 사람인데. 엄마가 편지에 썼어요. 지우가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증오는 또 다른 증오를 낳는다고. 그래서 엄마는 할머니를 용서하기로 했대요. 한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삼촌도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할머니한테. 나를. 최진수는 누나를 바라봤습니다. 한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수야. 누님. 미안하다. 한미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몰랐어. 30년 동안 넌 얼마나 외로웠니? 누님. 아버지도 미안해하실 거야. 나만 편애한 것. 한미정은 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수야, 이제 그만 내려놔. 우리 다시 시작하자. 최진수의 손에서 툭 라이터가 떨어졌습니다. 누님.
최진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알아. 다 알아. 한미정이 동생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진수야. 누나가 너를 더 사랑했어야 했는데. 누님, 저는 최진수는 68세 노인처럼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윤석이를 제가 죽였어요. 알아. 저는 괴물이에요. 아니야. 한미정가 동생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넌 그저 외로웠던 거야. 최진수. 차선영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살인 및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철컥.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당신에게는 묵비권이 있으며 차선영이 미란다 원칙을 읊었습니다. 최진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누님, 저 감옥에서 찾아갈게. 한미정이 말했습니다. 매달 찾아갈 거야. 이제 혼자 두지 않을게. 감사합니다. 최진수는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공장이 텅 비었습니다. 한미정은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지우야, 고마워. 할머니, 내가 아니었으면 난 동생을 영영 잃을 뻔했어. 할머니, 지우가 주머니에서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이것도 남겼어요. 또 한미정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회장님,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지우가 무사히 회장님을 만났다는 뜻이겠죠.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진수 부회장님이 윤석 씨를 죽인 걸. 하지만 복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때 복수를 꿈꿨지만 그건 아무것도 되돌리지 못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부회장님도 피해자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피해자. 부디 그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지우에게 증오가 아닌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마이너스 며느리 박서연. 한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넌 회장님. 차선영이 다가왔습니다. 한 가지 더 조사할 게 있습니다. 뭔데? 박서연 씨의 사망 원인입니다. 사망? 네. 기록상으로는 2015년 10월에 사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우는 어떻게? 그게 이상합니다. 차선영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서연 씨는 사망 당시 출산 흔적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즉, 지우를 낳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한미정은 손자를 돌아봤습니다. 그럼 지우는 누가 낳은 거야? 차선영이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출생신고 기록 마이너스 한지우. 생년월일 2015년 11월 3일. 출생 장소 미상. 모박서연. 부한윤석. 이건 위조된 출생신고서입니다. 위조? 네. 박서연 씨는 이미 사망했는데 그 이후에 출생신고가 된 겁니다. 한미정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럼 지우는 대체 누구야? 할머니. 지우가 한미정을 올려다봤습니다. 사실은요. 그 순간 지우의 얼굴이 스르륵 희미하게 흐려졌습니다. 뭐야? 차선영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진짜 지우가 아니에요. 진실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용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진짜 지우가 아니라니? 한미정은 손자를 꼭 잡았습니다. 아니, 손자라고 믿었던 아이를. 그럼 넌 누구야? 저는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8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만든 마지막 희망이에요. 진짜 지우는 아이가 공장 지하를 가리켰습니다. 저 아래 있어요. 진짜 지우는 저 아래 있어요. 아이가 공장 바닥의 녹슨 철문을 가리켰습니다. 지하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곳. 저 아래? 한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무서우면 안 내려가도 돼요. 아이가 한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넌 대체 누구니? 한미정이 물었습니다. 아이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소원이에요. 끼익. 녹슨 철문이 열렸습니다. 차선영 경위가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회장님, 제가 먼저 내려가겠습니다. 아니, 나도 간다. 한미정은 아이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뚝, 뚝.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 곰팡이 냄새와 무언가 썩은 냄새. 차선영이 코를 막았습니다. 이 냄새는 계단을 다 내려가자 손전등 불빛이 비춘 것은 작은 요람 하나, 그리고 그 안에 낡은 인형과 아기 옷. 에게 한미정이 다가갔습니다. 요람 옆 벽에는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015년 11월 3일 마이너스 지우야, 태어나줘서 고마워. 2015년 11월 10일 마이너스 오늘 지우가 처음 웃었다. 윤석 씨 닮았다. 2015년 12월 1일 마이너스 추적자들이 가까워지고 있다. 지우를 지켜야 해. 2016년 1월 5일 마이너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지우를 공장에 숨긴다. 2016년 1월 14일 마이너스 지우야, 엄마는 곧 떠나야 해. 미안해. 한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벽을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이가 여기서 아기를 키웠구나. 회장님, 이것 좀 보세요. 차선영이 요람 밑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일기장. 표지에 쓰인 글씨. 지우에게 마이너스 엄마가. 한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펼쳤습니다. 2015년 11월 3일. 지우야, 너를 낳았다. 윤석 씨가 보고 싶다. 너는 아빠를 꼭 닮았어. 하지만 나는 병원에 갈 수 없었다. 최진수가 보낸 사람들이 나를 쫓고 있다. 이 공장 지하실만이 유일한 안식처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015년 12월 15일. 지우야, 오늘 너는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어. 하지만 엄마는 너무 아파. 출산 후유증이 심해지고 있어. 병원에 가지 못해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016년 1월 10일. 지우야, 엄마는 이제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아. 너를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하면 최진수가 너를 찾을 거야. 한미정 회장님께 맡기면 너를 지켜줄까?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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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월 14일 지우야, 엄마는 오늘 결심했어. 너를 한미정 회장님께 보낼 거야. 하지만 직접 보낼 수는 없어. 최진수가 알아차릴 테니까. 그래서 엄마는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줄 거야. 엄마의 마지막 소원을, 엄마의 마지막 기도를, 마지막 소원. 한미정이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16년 1월 15일 지우야, 엄마는 오늘 너에게 작별을 고해야 해. 엄마는 무당 할머니를 찾아갔어. 할머니는 말씀하셨지. 죽은 사람의 혼은 남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소원은 형상이 된다고. 그래서 엄마는 소원을 빌었어. 너를 지켜줄 누군가를. 너를 한미정 회장님께 데려다줄 누군가를. 그리고 오늘 밤 그 누군가가 나타났어. 너와 똑같은 모습으로. 한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우야, 내 곁에 있는 그 아이는 엄마가 만든 환영이야. 엄마의 소원이 만들어낸 또 다른 너. 그 아이는 너를 지킬 거야. 그리고 언젠가 할머니를 이곳으로 데려올 거야. 그때가 되면 진짜 너를 할머니께 보여줄 거야. 한미정은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슬픈 눈으로. 할머니.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의 소원이 만든 환영이에요. 그럼 넌 사람이 아니란 거니?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아이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엔 엄마의 마음이 있어요. 지우를 지키고 싶은 마음. 할머니를 만나고 싶은 마음. 복수가 아닌 용서를 바라는 마음. 서연아. 한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만든 거구나. 엄마는 알았어요. 증오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들었어요. 할머니께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 하지만 증오가 아닌 용서를 가르치기 위해. 서연아, 미안해. 괜찮아요, 할머니. 아이가 웃었습니다. 엄마는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럼 진짜 지우는? 한미정이 물었습니다. 아이가 요람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한미정은 요람에 다가갔습니다. 요람 안. 인형과 아기 옷 사이에 작은 상자 하나. 한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기 사진, 탯줄, 작은 손도장, 그리고 한지우 2015년 11월 3일생. 이게 전부야? 아니요. 차선영이 요람 밑을 살폈습니다. 여기 바닥판이 이상합니다. 바닥판을 들어올리자 그 아래 냉동 보관 상자. 이건. 차선영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DNA 샘플, 혈액, 머리카락. 회장님, 이건 아이의 DNA를 보관한 겁니다. 왜? 아마도. 차선영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의뢰서. 의뢰인 박서연. 검사 대상 한지우. 비교 대상 한윤석. 박서연 씨는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을 대비해 증거를 남겨둔 겁니다. 그럼 서연이는 언제 죽은 거야? 한미정이 물었습니다.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2016년 1월 16일이요. 그날 무슨 일이? 아이는 일기장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빈 페이지. 하지만 손전등을 비추자 희미하게 남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1월 16일. 지우야. 엄마는 이제 정말 가야 해. 몸이 너무 아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너를 요람에 재운 후 엄마는 공장 밖으로 나갈 거야. 최진수의 사람들이 나를 쫓게 만들 거야. 그들을 이 공장에서 멀리 데려가기 위해. 그래야 너를 지킬 수 있으니까. 지우야, 미안해. 엄마가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서연이는 한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을 미끼로 쓴 거구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공장 10km 밖에서 발견됐어요. 탈진과 과다출혈로. 혼자서? 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한미정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그때 서연이를 인정했더라면. 그럼 진짜 지우는 지금 어디 있어? 차선영이 물었습니다. 엄마가 죽은 후 누군가 이곳에 왔어요. 누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CCTV에 찍혔을 거예요. 차선영은 즉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2016년 1월 17일 CCTV. 찾았습니다. 화면 속 낡은 옷을 입은 노인 하나가 지하실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아기를 안고 나오는 모습. 이 사람은 차선영이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이순덕. 한미정이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아, 그 할머니. 아세요? 10년 전부터 삼공장 청소를 맡았던 분이야. 사고 이후에도 계속 공장 주변을 관리했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퇴직하셨어. 5년 전에. 한미정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순덕 할머니, 저 한미정입니다. 회장님? 할머니, 물어볼 게 있어요. 10년 전 할머니가 공장에서 아기를 구한 적 있죠?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어떻게 하셨습니까? 할머니, 그 아이 지금 어디 있어요? 한미정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저희 집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10년 동안 제가 키웠습니다. 그 아이를, 지우를. 한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지금 주소 알려주세요. 네, 회장님. 한미정은 낡은 단독주택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순덕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할머니, 이분이 누구세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한미정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윤석의 얼굴을 봤습니다. 너는. 저는 한지우예요. 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들이 남긴 사랑은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박서연은 죽었지만 그녀의 사랑은 살아남았습니다. 지우라는 이름으로. 지우야. 한미정은 손자를 꼭 껴안았습니다. 10년 만에. 할머니, 아빠는 어디 있어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한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하지만 아빠는 지금도 너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엄마도요? 그래, 엄마도. 그 순간 환영이었던 지우가 희미하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넌. 한미정이 손을 뻗었습니다. 제 역할은 끝났어요, 할머니. 환영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지우를 사랑해 주세요. 스르륵. 환영 지우의 몸이 반투명하게 변했습니다. 안 돼. 사라지지 마. 한미정이 손을 뻗었지만 환영의 몸은 이미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환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역할은 끝났어요. 할머니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 환영은 진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동생을 사랑해 주세요. 동생? 진짜 지우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넌 누구야? 나는 내가 될 수 없었던 또 다른 너. 환영이 진짜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소원.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들어오세요, 회장님. 이순덕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집.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아이의 그림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마이너스 지우. 그림 속에는 할머니와 아이 단둘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10년 동안 지우를 키우셨어요? 한미정이 물었습니다. 네. 이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공장 청소를 하러 갔다가 지하실에서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10년 전 2016년 1월 17일. 응애, 응애. 지하실에서 들리는 아기 울음. 이순덕은 녹슨 철문을 열었습니다. 세상에 요람 안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혼자서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누가 이런. 이순덕은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요람 옆에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를 발견하신 분께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아이의 존재가 알려지면 범인이 이 아이도 죽일 것입니다. 제발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한미정 회장님께 이 아이를 전해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이 아이를 숨겨주세요. 마이너스 이 아이의 엄마 박서연. 저는 이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편지를 읽고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그래서 10년 동안 혼자 키우신 거예요? 네. 제 아들도 며느리도 없습니다. 남편도 일찍 돌아가셨죠. 이순덕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왔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제게 마지막 선물을 준 거라고. 지우야. 한미정이 손자를 불렀습니다. 진짜 지우. 10살 소년. 윤석을 꼭 닮은 얼굴. 할머니. 제가 정말 할머니 손자예요? 그래. 한미정은 지우를 꼭 껴안았습니다. 넌 내 아들 윤석이의 아들이야. 아빠는 왜 안 오세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엄마도요?
그래. 한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빠와 엄마는 너를 엄청나게 사랑했단다. 정말요? 그래. 너를 지키기 위해서 엄마는 목숨을 걸었어.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본 적이 없어요. 미안하다, 지우야. 한미정은 손자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늦었어. 10년이나 늦었어. 회장님, 이순덕이 말했습니다. 지우를 데려가실 건가요? 당연하죠. 한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제 손자예요. 미성산업의 유일한 상속자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제 지우를 볼 수 없는 건가요? 그 순간 지우가 이순덕 할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저 안 가요. 지우야, 저는 할머니랑 여기서 살고 싶어요. 지우야, 하지만 싫어요. 할머니 없으면 저도 싫어요. 지우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한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아이에게 이순덕 할머니는 진짜 가족이구나. 지우야. 한미정이 무릎을 꿇고 손자와 눈을 맞췄습니다. 할머니는 너를 꼭 데려가고 싶어. 너는 할머니의 유일한 가족이거든. 하지만 저는 알아. 넌 이 할머니가 좋지. 한미정은 이순덕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하지만 이제 한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제가 데려가야 합니다. 저는 아들을 잃었어요. 며느리도 잃었고요. 회장님, 지우만은 제가 지켜야 해요. 그게 엄마로서 제 마지막 의무입니다. 이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순덕은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지우야, 가야 해. 싫어요. 지우야, 저기 계신 분이 내 진짜 할머니야. 하지만 그리고 넌 더 큰 세상에서 살아야 해. 이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잠깐만요. 차선영 경위가 나섰습니다. 회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지우는 10년 동안 이순덕 할머니와 살았습니다. 갑자기 떼어놓으면 심리적 충격이 클 겁니다. 그건 알지만, 그리고 회장님, 차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68세이십니다. 지우를 직접 키우시기엔 체력적으로 힘드실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순덕 할머니를 모시는 건 어떨까요? 네. 회장님 댁에서 함께 사시는 겁니다. 이순덕 할머니와 지우 그리고 회장님. 셋이서 함께요. 한미정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왜 안 됩니까? 차선영이 웃었습니다. 가족의 형태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미정은 이순덕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제 집에서 함께 사실래요? 저를요? 네. 지우를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할머니가 필요합니다. 이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2주 후 구치소.
한미정은 유리창 너머의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최진수. 죄수복을 입고 수척해진 모습. 누님. 진수야. 왜 오셨습니까? 너 보러. 뭐하러요? 이 죄인을. 넌 내 동생이야. 한미정은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내가 너한테 미안했어. 누님. 30년 동안 내 마음을 몰랐어. 너를 그림자로 만들었지. 최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진수야. 윤석이를 죽였어요. 제 조카를. 제 손으로. 알아. 그런데 왜 오신 겁니까? 최진수가 소리쳤습니다. 왜 저 같은 놈을 찾아오십니까? 서연이가 그러더라. 한미정은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박서연의 마지막 편지. 용서하라고. 너도 피해자라고. 제가 무슨 피해자입니까? 넌 사랑받지 못한 피해자야. 한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한테도 나한테도. 누님.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너무 늦었습니다. 아니야. 한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지 않았어. 내가 살아있는 한. 늦지 않아. 최진수는 얼굴을 감싸며 울었습니다. 68세 노인이. 와.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지우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넓은 정원. 큰 집. 그래.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한미정은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섭지 않니? 아니요. 신기해요. 지우는 이순덕 할머니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우리 여기서 사는 거죠? 그래, 지우야. 이순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도 여기서 함께 살아. 와, 좋아요. 지우는 정원을 뛰어다녔습니다. 한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장님, 이순덕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니에요. 한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10년 동안 제가 하지 못한 일을 해주셔서 저는 그저 할머니. 한미정은 이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됩시다. 그날 밤 한미정은 지우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지우. 할머니. 응?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아빠와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미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내 아빠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 정의로웠고 용감했지. 엄마는요? 엄마는 너를 너무나 사랑했어. 목숨을 걸고 널 지켰단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그리워해도 되나요? 당연하지. 한미정은 지우를 안았습니다. 언제든지 그리워해도 돼. 그게 사랑이니까. 할머니, 저 약속할게요. 무슨? 아빠처럼 착한 사람이 될게요. 엄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게요. 한미정은 손자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윤서가. 서연아. 너희 아들. 잘 키울게. 다음 날 아침. 회장님. 차선영이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최진수 부회장. 구치소에서 탈출했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차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탈출하면서 쪽지를 남겼습니다. 지우를 데리고 삼공장으로 와라.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다. 마이너스 최진수.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이어진 관계. 아니면 함께한 시간. 한미정은 이제 알았습니다. 가족은 선택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들.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안 돼. 진수가 왜? 한미정은 급히 옷을 입었습니다. 회장님, 경찰과 함께 가십시오. 차선영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 혼자 가야 해. 너무 위험합니다. 진수는 내 동생이야. 한미정은 문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생의 말을 들어줘야지. 그 순간 집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쾅! 삼공장 철문이 열렸습니다. 한미정이 혼자 들어섰습니다. 진수야, 나왔어.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철컥, 철컥, 수갑 소리. 누님. 최진수가 그림자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목에는 여전히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진수야, 넌 어떻게? 탈출한 게 아닙니다, 누님. 최진수가 쓰게 웃었습니다. 호송 중에 제가 도망친 척한 겁니다. 뭐? 누님을 여기로 불러내기 위해서요. 그 순간 공장 문이 닫혔습니다. 쾅! 진수야,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마지막으로 최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님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진수야,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한미정이 다가가려 하자 최진수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누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넌 지금.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최진수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철컥. 스스로 수갑을 풀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탈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럼 왜? 교도관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제게 3시간만 시간을 달라고. 최진수는 공장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누님께 보여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최진수는 한미정을 공장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녹슨 철문 앞. 여기는 10년 전 제가 만든 비밀 금고입니다. 기익.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작은 방이었습니다. 벽에는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한미정의 사진. 어린 시절 한미정과 최진수의 사진. 아버지 한철호의 사진. 이건 제 집착의 증거입니다. 최진수가 쓰게 웃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여기 와서 누님을 원망했습니다. 벽 한쪽에는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아버지는 왜 누나만 사랑했어? 언젠가는. 진수야.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최진수가 벽을 쓰다듬었습니다. 제가 원망한 건 누님이 아니었어요. 뭐? 제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겁쟁이였어요. 최진수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누님이 더 유능하다는 걸. 진수야.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어요. 제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면
제 존재 가치가 없어질 것 같았거든요. 최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자금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 능력은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윤석이가 그걸 발견했을 때 최진수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두려웠어요. 이제 끝이다. 나는 이제 완전히 투명 인간이 된다고. 그래서 윤석이를? 네. 최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괴물이 됐습니다. 제 조카를 죽이는 괴물로. 하지만 누님. 최진수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이건 봉투 겉면에 쓰인 글씨. 최진수에게 마이너스 아버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편지입니다. 내가 갖고 있었어. 30년 동안 읽지 못했습니다. 읽기가 두려워서요. 최진수는 편지를 한미정에게 건넸습니다. 누님이 읽어주세요. 한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진수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겠구나.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충분히 사랑해주지 못했구나. 회사는 내 누나에게 물려줄 것이다. 하지만 그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란다. 진수야. 너는 회사보다 더 큰 꿈을 가진 아이였어. 예술을, 음악을, 사람을 사랑하는 아이였지. 아버지는 내가 회사가 아닌 다른 길을 걸었으면 했어. 내 행복을 찾았으면 했어. 하지만 너는 너무 착했어.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못했지. 미안하다, 아들아. 아버지가 너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해서. 이제라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회사가 아니어도 괜찮아. 누나의 그림자가 아니어도 괜찮아. 넌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한 아들이니까. 사랑한다가 진수야. 마이너스 아버지. 한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최진수는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사랑했던 거군요. 최진수가 울먹였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오해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싫어한다고, 누님만 사랑한다고. 진수야.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자유롭길 바라셨던 거죠. 최진수는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 편지를 30년 전에 읽었더라면 윤석이를 죽이지 않았을까요? 진수야, 이제 그만. 아닙니다, 누님. 최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저지른 죄를. 누님. 최진수가 일어섰습니다. 제가 왜 탈출한 척 했는지 아십니까? 왜? 진짜 탈출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최진수는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전 재산에 관한 서류입니다. 진수야, 이건 왜? 지우에게 주세요. 뭐? 제가 평생 모은 돈, 제 명의의 주식, 모두 지우에게 양도하겠습니다. 최진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지우의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지우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울 순 있어요. 진수야. 그리고 누님. 최진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누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진수야, 일어나. 아닙니다.
최진수는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발 제 사죄만은 받아주세요. 한미정은 동생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수야, 누님, 나도 잘못했어. 한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난 내 마음을 몰랐어. 너를 그림자로 만들었지. 누님, 그건 아니야. 한미정은 동생을 껴안았습니다. 우리 둘 다 피해자였어. 서로의 마음을 몰랐던. 띠리리리.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최진수, 나와라. 확성기 소리. 경찰들이 공장을 포위했습니다. 저들이 왔군요. 최진수가 일어섰습니다. 진수야, 잠깐만. 괜찮습니다, 누님. 최진수는 수갑을 스스로 다시 찼습니다. 철컥. 저는 이제 제 벌을 받으러 가야 합니다. 진수야. 하지만 누님. 최진수가 마지막으로 누나를 바라봤습니다. 저를 가끔 면회 와주시겠어요? 당연하지. 한미정이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매달 갈게. 넌 내 동생이니까. 감사합니다. 최진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사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최진수는 스스로 공장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경찰들이 총을 겨눴습니다. 손들어. 괜찮습니다. 최진수는 수갑 찬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차선영 경위가 다가왔습니다. 최진수, 당신. 경위님. 최진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자백서를 쓰겠습니다. 모든 진실을. 좋습니다. 최진수는 경찰차에 탔습니다. 한미정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누님. 최진수가 창문 너머로 외쳤습니다. 지우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한미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걱정 마. 내가 잘 키울게.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한미정은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뛰어왔습니다. 뉴스 봤어요. 삼촌이. 응. 삼촌은 다시 구치소로 갔어. 삼촌은 나쁜 사람이에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한미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쁜 사람. 일하기보단 한미정은 지우를 안았습니다. 아픈 사람이었어. 오랫동안 사랑받지 못해서 아팠던 사람. 그럼 우리가 사랑해주면 괜찮아질까요? 그래. 한미정은 손자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주면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야. 1년 후, 한미정은 지우와 함께 삼공장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공장은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낡은 철문 대신 유리문, 녹슨 벽 대신 깨끗한 외관, 입구의 간판, 지우 희망재단 -3공장 기념관. 할머니, 여기가 정말 그 공장이에요? 그래. 한미정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여기는 새로운 시작의 장소야.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닙니다. 최진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사랑받지 못해 외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용서는 망각이 아닙니다. 용서는 이해입니다.
할머니, 저기 누가 와요? 지우가 가리킨 곳.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어른들, 노인들. 회장님, 이순덕 할머니가 앞장서서 왔습니다. 오늘 개관식 참석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한미정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중에는 10년 전 삼공장에서 일했던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박서연의 동료들. 그리고 회장님 안녕하세요.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박서연의 동생입니다. 1년 후 2026년 봄. 할머니, 오늘 떨리세요? 11살이 된 지우가 한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조금. 한미정은 68세에서 69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1년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지우가 웃었습니다. 아빠랑 엄마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한미정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윤서가, 서연아. 오늘 보고 있지? 10년 전 폭발 사고가 일어났던 공장. 10년 동안 폐허로 방치됐던 공장. 그곳은 이제 지우 희망도서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낡은 철골 구조는 그대로 살리되 내부는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1층 마이너스 어린이 도서관, 2층 마이너스 청소년 학습 공간, 3층 마이너스 지역 주민문화센터, 지하 마이너스 추모 공간, 입구의 동판, 지우 희망도서관. 이곳은 한윤석 이사와 박서연 씨가 사랑으로 지켜낸 공간입니다. 그들의 아들 한지우의 이름으로 이 공간을 지역사회에 바칩니다. 마이너스 미성산업 회장 한미정. 2026년 4월 14일. 와, 정말 멋있어요.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회장님,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민서 씨. 한미정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서연과 닮은 얼굴. 언니 대신 감사드립니다.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언니를 더 보살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한미정이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이는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지우를 지키기 위해서. 언니는 항상 강한 사람이었어요. 민서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안녕. 누구세요? 나는 내 엄마의 동생이야. 내 이모. 이모?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엄마가 나한테 편지를 남겼어. 민서는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민서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언니는 이미 없을 거야. 미안해. 동생에게 연락도 하지 못하고. 하지만 언니는 알아. 내가 이해해 줄 거라는 걸. 지우를 부탁해. 만약 언니가 지우를 지키지 못하면 내가 대신 지켜줘. 그리고 지우에게 말해줘. 엄마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윤석 씨도 엄마도 너를 정말 정말 사랑했다고. 사랑해, 민서야. 그리고 사랑해, 우리 지우. 마이너스 언니 서연. 지우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지우야. 민서가 지우를 안았습니다. 내 엄마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어. 저도 엄마처럼 용감해질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민서가 웃었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용감해. 오전 10시.
도서관 앞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역 주민들, 미성산업 직원들, 언론, 그리고 회장님, 경비 김대리도 왔습니다. 김대리, 10년 동안 이 공장을 지켜봤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김대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김대리. 한미정이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이 공장을 지켜줘서 무대 위로 한미정이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한미정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곳은 10년 전 비극이 일어난 곳입니다. 제 아들이 죽은 곳, 제 며느리가 숨어 지낸 곳, 제 손자가 10년을 기다린 곳, 한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공장을 외면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기 두려워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외면한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한미정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제 손자 지우가 가르쳐 줬습니다. 용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공장을 비극의 공간이 아닌 희망의 공간으로 바꾸기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곳은 이제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곳, 어른들이 쉬어가는 곳,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곳입니다. 한미정은 손자를 무대 위로 불렀습니다. 지우야, 이리 와. 지우가 올라왔습니다. 이 도서관의 이름은 제 손자 한지우의 이름입니다. 한미정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도서관은 지우의 아버지 한윤석과 지우의 어머니 박서연을 기억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그들의 사랑을, 그들의 희생을, 그리고 그들이 남긴 희망을. 한미정과 지우가 함께 가위를 들었습니다. 빨간 테이프. 할머니. 응. 저. 떨려요. 나도. 한미정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함께니까 괜찮아. 네. 둘은 함께 가위를 눌렀습니다. 짝. 테이프가 끊어졌습니다. 와. 사람들의 환호. 풍선들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엄마, 보이세요? 사람들이 도서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층 어린이 도서관. 아이들이 환호하며 책을 골랐습니다. 와, 여기 책 진짜 많아요. 2층 학습 공간.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3층 문화센터. 노인들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하 추모 공간. 한미정과 지우가 내려갔습니다. 지하는 조용했습니다. 벽에는 2개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윤석 1977-2015, 박서연 1982-2016. 그 아래 글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한 생명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합니다. 지우는 부모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아빠, 엄마. 작은 재단에 꽃을 놓았습니다. 잘 크고 있어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랑, 이순덕 할머니랑, 그리고 이모랑 함께 살고 있어요.
학교도 다니고 친구들도 생겼어요. 지우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가 원하던 것처럼 저는 착한 사람이 될게요. 엄마가 원하던 것처럼 저는 용감한 사람이 될게요. 한미정은 손자 옆에서 함께 절을 했습니다. 윤서가, 서연아, 너희 아들, 우리가 잘 키울게. 도서관 사무실. 한미정은 우편물을 확인했습니다. 그중 하나. 발신인 최진수 서울구치소. 편지를 열었습니다. 누님께 도서관 개관을 축하드립니다. 뉴스로 봤습니다. 정말 아름답더군요. 제가 파괴한 곳을 누님이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저는 지금 매일 참회하고 있습니다. 윤석이에게, 서연 씨에게, 지우에게 저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속죄는 할 수 있습니다. 제 전 재산을 지우에게 양도했습니다. 앞으로 20년간 매달 수익금이 나갈 겁니다. 그 돈으로 지우를 키워주세요. 그리고 누님,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제가 사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매달 면회 와주신다고 하셨죠? 기다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누님. 마이너스 동생 진수. 한미정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진수야, 다음 주에 갈게. 기다려. 1년 후, 도서관은 지역 명소가 되었습니다.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방문했습니다. 지우는 이제 12살. 학교에서 돌아와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책 찾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순덕 할머니는 1층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줬습니다. 박민선은 2층에서 청소년 상담을 했습니다. 한미정은 3층 창가에 앉아 이 모든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차선영 경위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아, 고마워요. 요즘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요? 한미정이 웃었습니다. 처음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편한 건 많이 변하셨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나 봐요. 한미정은 아래층의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식탁에 둘러앉은 네 사람. 한미정, 지우, 이순덕, 박민서. 잘 먹겠습니다.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우야,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민서가 물었습니다. 저희 반에서 도서관 견학 왔어요. 그래? 어땠어? 친구들이 다들 부러워했어요. 내 이름이 도서관 이름이야? 하면서요. 자랑스럽겠구나. 한미정이 웃었습니다. 네, 저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우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빠랑 엄마도 제가 자랑스러울까요? 당연하지. 한미정은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그들의 자랑이야. 그럼 저도 할머니 자랑이에요? 그럼 한미정은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너는 할머니의 자랑이야. 할머니의 희망이고. 지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5년 후, 지우는 17살이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도서관 앞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우 오빠. 어린 아이들이 뛰어왔습니다. 오늘도 책 읽어줘요. 그래, 그래. 뭐 읽어줄까? 엄마 이야기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는 영웅이라며?
응. 지우는 잠시 멈칫했다가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엄마는 영웅이야. 아빠도. 지우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박서연의 이야기, 한윤석의 이야기, 그들의 사랑 이야기. 한미정은 3층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73세가 된 노인. 회장님. 이순덕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82세가 된 할머니. 이순덕 할머니. 네. 고맙습니다. 뭐가요? 지우를 살려주셔서. 아이고. 이순덕이 웃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죠. 외로운 제 삶에 가족을 주셨으니까. 둘은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과 웃고 있는 지우. 한미정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윤서가. 서연아. 너희 아들. 이렇게 컸어. 착하고 용감하고 따뜻한 아이로. 한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10년이나 늦어서.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나도 진수도 지우도. 우리 모두. 용서하고 용서받았어.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의 창문들이 노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한미정은 희미하게 봤습니다. 윤석과 서연이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을. 환영일 수도 상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미정은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행복하다는 것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용서는 증오보다 강합니다. 10년 만에 찾은 손자. 10년 만에 밝혀진 진실. 10년 만에 시작된 치유. 한미정 회장은 이후 10년간 지우 희망재단을 통해 1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도왔습니다. 최진수는 복역 중 모범수로 인정받아 형기를 단축받았고 출소 후 사회봉사에 헌신했습니다. 한지우는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지우희망재단의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삼공장 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이 되어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문 앞, 석양 아래, 지우가 문을 닫으며 돌아봤습니다. 입구의 동판, 지우희망도서관. 지우는 그 글자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그리고 웃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